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 653페이지죠. 양도소 기본공제 요거 보기 전에 우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장기 포이트공제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포이트공제 등 세액 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니까 미등기한도 없다고 가정하고요. 1번에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공제를 몇 프로씩이요? 2%씩 적용합니다. 15년이니까 자, 몇 프로입니까? 30%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장기 포이트별 공제액은 양도차익, 가로원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의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 포이트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이거 확인합니다.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요. 주택수가 1세대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잖아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다. 이런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 공제를 배제한다. 원칙적으로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양도하면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24에서 80%의 장기 포이트공제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인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니죠. 장특공제 확대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 몇 년?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네. 5번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적인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 포이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시 규정 한번 보고 가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들.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해야지 확대 적용받는다는 거. 자, 꼭 기억하시고요. 2020년 새롭게 시행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공제인데 우리 전체 계산 구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잘 봅니다. 갑, 필, 차, 장, 소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게 뭐라고요? 기본공제, 소기과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약집 653페이지 1번 기본공제 공제 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 취지는 또 역시 뭐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비고자 양도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교재가 자, 비고자가 양도할 때는 양도소 기본공제를 배제한다고 하는 일부 교재가 있지만 잘못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주자가 양도하든 비고자 양도하든 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기본공제는 자, 비고자 양도에도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이고 막 넘어가 버렸네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의 형평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에 따라 공제를 해주거든요. 자, 양도소득에서도 종합소득과의 인적공제 형평성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고요. 또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양도소득 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했는데 이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요게 250만 원 계산됐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250만 원 공제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 얼마가 돼요?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하는 것이 기본공제 250만 원 하는 거지. 자, 면세점의 기능을 하잖아요. 양도소득금액 적어도 250만 원을 넘어야지 소득금액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 것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상은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였어야 돼? 3년 이상. 근데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시면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자,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절 꼭 보셔야 돼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계 자산이든 그 다음에 또 부계 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형 관계없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자, 뭐 비사업용 토지든 뭐든 좌우지간 하여튼 양도 기본 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항상 기본 공제를 자 보시 지문에 보게 되면 제 이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여기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공제액을 보겠습니다. 4번에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은 어떤 거냐? 가필, 차장, 소기과잖아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 공제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별하느냐 그러면, 자 부동산 등, 즉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250, 주식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씩 각각 공제합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각각 1년에 250만 원씩 공제하고요. 또 국내와 국외재산의 소득별로 각각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654페이지 공제 방법을 봅니다. 공제 방법을 보시면요. 자, 어떤 얘기 나오냐면 공제 방법은 동그라미 1번에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자산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을 감면받은 소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부터 공제하고, 또 2번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를 해줍니다. 차례로. 또 동그라미 3번이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을 합해가지고 국내 국외 합해가지고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또 4번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요.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얼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은 얘기가 어떤 건지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봅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400만 원 나왔고요. 자, 토지를 또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감면 소득 금액은 없고요. 자, 받은 소득 금액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등기 다 됐고요. 자, 그럼 기본 공제 갑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요? 250입니다.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그리고 감면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그러면 1년에 이거 전부 합쳐서 250인데 이미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을이라는 양도자가 또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을.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만?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병이라는 양도자가 또 양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또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이 사람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기타라산이요.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기타라산. 골프회원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지난번 개념 심화 과정에서도 3, 4월 과정에서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건물 양도시 공제받을 수 있죠? 250이요. 자, 주식과는 다른 소득금액 구별하죠? 그래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이요. 골프연관 양도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한 이거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얼마? 250이요. 주식하고 파생상품하고 구별해서 토지, 나머지 하여튼 주식이나 파생상품 빼놓고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전부 합친 것이 얼마? 250이요. 그래서 순차로 공제하고 여기서 이미 받았으니까 골평권 양도식 기본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 4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봅니다. 갑이라는 양도자가 자, 거주자인데요.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전부 다 양도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 상품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나왔어요. 국외 자산도 양도했는데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 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고지갑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얼버무리면서 꼭 이런 거 물으면 대충 그냥 참 얼버무리면서 대답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이요.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받을 수 있죠? 250.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해가지고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부동산 등에서 얼마? 250. 또 주식에서 얼마? 250이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고지하는 최대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요. 에? 국내 자산만 하면 750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세율입니다. 세율은 별표에서 2개 합니다. 작년 30회 시험에 양도세 세율이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올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율은 역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지 크게 2개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비교할 게 있습니다.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세율 보기 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교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에 없지만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배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장기보유통제는 물적 공제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예요.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갖추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라 자, 소득별로 각각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 소득금액별로요. 공제 대상을 보면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대상이에요.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된다고 그랬죠? 미등기양도만 하면. 자, 보유기간은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죠.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뭐 6개월 보유했든 한 달 보유했든 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기여부 미등기양도하면 둘 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 가,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 계산할 때 만약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에요.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자,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양도차익이 1억 원 계산됐다고 해요. 양도가액 얼마,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 얼마 해가지고 구한 양도차익이 1억 원 계산됐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소득금액이 그대로 1억이잖아요. 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자, 그러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고 뭐가 돼요?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돼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이다. 과세표준금액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제 적용이요. 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죠.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그죠?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소득별 1년에 250여. 그 다음에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요건에 해당하면 자,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이번에 양도한 게 요건 갖추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금액별로 각각 1년에 250 공제합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 양도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럼 틀려요. 자, 장특공제가 양도하는 자산별로고 기본공제는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공제를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까? 2주택 이상 다주택은. 근데 기본공제는 조정상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또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해보면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자,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비고자 양도했을 때 한번 볼게요. 비고자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고자가 국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자,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배제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비고자가 국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고 이 사람의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확대 적용 안 해줘요. 근데 일반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그냥 깔아주는 거고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공제하고 물적 공제다 보니까 기본공제는 사람을 보니까 인적 공제라 공동소유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다. 갑과 을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장특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에요. 사람 안 봐요. 근데 물적공제라 이 자산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 보유기한에 따라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50만 원씩. 그래서 기본공제는 공동사 각각 공제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공제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비교 정리하시고요. 시험에서 장기보유통제와 기본공제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세율입니다. 자, 양도세 세율인데 자, 한번 보시면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에 15번 세율입니다. 계율을 보니까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투진세율 둘 다 다정됩니다. 그래서 비누입니다. 비누, 누, 비누 이렇게 세목별 세율 구조 외웠었잖아요. 비누, 비례세율, 누세율 다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재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좀 달라요. 자, 절 보세요. 양도세는 좀 다른 것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큰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양도세는 세율이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또 등기 여부에 따라. 또 보유기간에 따라. 또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거기 2번 보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양도세 세율입니다. 여기서 주택과 조합원임 주권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조합원임 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되는데요.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가는데 미등기한다면 70%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이거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기본 세율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어떤 간에 2년 이상 보였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이고요. 비삼용 토지는 이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가지고 10%가 더 높아요.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들 한번 잠깐 보세요. 얘네들 세율을 한번 우리가 외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을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얘네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냐? 주택하고 입주권 제외하고. 자, 우리가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진짜 잘 외웠어요. 전화번호를 진짜 잘 외웠는데 전화번호를 진짜 잘 외웠었어요.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옛날엔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적었잖아요. 아이고, 앞동네 모르는 척 하는데 옛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에? 아이고, 뭐 스마트폰, 여러분이 스마트폰 세대, 어렸을 때 스마트폰 세대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 세대 아니었고. 요즘 애들은 수첩에다가 전화번호 적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어린 청춘들은. 근데 특히 10대들은 막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그때부터 다 스마트폰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예전에 젊은 시절에 다 수첩에다가 전화번호 적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전화번호 40, 50개는 막 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뭘 그 정도는 옛날에 외웠지 뭘. 웬만한 친한 친구들, 자기 가족들, 형제들 다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그런데 집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저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도 누가 가끔 물어보면은 어디 적어낼 때 갑자기 내 전화번호가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전화번호 외웠던 실력으로 이걸 외워봅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국번 없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세 세율입니다. 국번 없이 754에 640입니다. 자,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754에 640입니다. 754에 640. 그래서 754에 640이니까 한번 볼게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자, 미등기 양도했다. 자, 그럼 미등기 양도하면, 요거 미등기 양도하면 70%고요. 그 다음에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요거 1년 미만이면 50%고요. 자, 1년 이상, 요것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자, 4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요. 2년 미만은 요거 40%고. 자, 그 다음에 642는 요거는 이제 754, 642는 요거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냐? 754에 64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654페이지 있잖아요. 그 표 아래에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앞에 뭐 하나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자, 뭐가 빠졌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이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분양권이요.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 이 내용이 거기에 좀 빠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분양권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법령이 이렇게 돼 있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합원 입주권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령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양도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하면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냐? 5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원래 분양권은요,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해요. 그러면은 분양권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50% 분양권,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754에서 50%, 40%.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예요. 자, 그런데 분양권 원래 그런 건데 조정상 지역이 아니면, 근데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면,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어도 무조건 몇 프로? 50%. 2년 이상이어도 몇 프로? 50%입니다. 무조건 50%입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면. 요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 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거기다가 여러분이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조정상 지역 내, 거기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너무 작으면
공간이 너무 작으면 돼지꼬리 땡겨서 밑에다가 해놓든 아니면 거기다가 써놓든 그 사이에다가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조정상정대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 조합주권 제외 즉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요 내용을 거기다가 써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요 내용이 빠졌다는 거.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써놨으면 그러면 이제 654페이지 맨 아래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되는 경우 즉 조정상정 내 분양권 양도가 무조건 50%인데 요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조건 50%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1번입니다.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을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작년에 이제 분양권에 대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1번하고 요 묶어서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정상 지역 내에서 조정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했을 때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요? 그럼 이거지 일반적인 거. 자, 분양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초과세율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니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럼 이럴 때는 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봅니다. 2번 봅니다. 654페이지요. 무주택 세대로서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50% 적용을 배제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양도당 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자 엔드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또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가로 안에 보니까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포함해서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 이런 30세 미만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30세 이상이거나 다른 분양권 없고 자 그럴 때는 무주택 세대로서 그럴 때는 자 50%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딱 분양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자 이것도 알아두고 조정상 지역 내에서 거래한다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알아둡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내용이 거기 그 654페이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요 내용을 요 아래에 요걸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6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55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655페이지 그 보세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흔히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은 6에서 42%이 7단계 초과세율을 소득세에서 흔히 기본세율을 그래요. 종합소득세 세율인데요.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이면 6%. 요건 좀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금액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42% 세율 정도입니다. 과표관이 세 보니까 7단계로 되어 있죠.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외웁니다.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 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세요. 만약에 가필차상 소기과해서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과세표준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1000만 원 곱하기 6%니까 1200만 원일 때 6%라며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6%니까 얼마? 산출세액은 60만 원. 요건 아예 외워둡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계산됐다. 그러면 자 초과투자세를 적용할 때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세율 적용한다? 6% 세율 적용했어. 산출세액은 얼마다? 60만 원. 요건 아예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투자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과투자세율 자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이렇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3번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얘네들은 따로 가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그래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보시니까 미등기 양도했다 얘네들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일 때 40%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인데 얘는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는 거. 자, 무조건 이제 이번 순환부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율 다. 그 다음에 4번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3주택 세율을 보겠습니다. 조정상 지역 내 자 동그라미 1번, 2번 표를 보세요. 이거는 조정상 지역에서 주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요. 또는
조롱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주택을 가까이 일개 수요해가지고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요, 즉 1세대 2주택이다. 자, 조롱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세율을, 양도세 세율을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할증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16에서 52%까지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자, 조롱상 지역 내에서 주택 수요합이 3주택 이상입니다. 입주권 포함한 주택 수요합이.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 내에서는 기본 세율에 몇 프로 할증한다? 20%를 할증해요. 그래서 26%부터 6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한 세율이. 그 꽃표시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는데 단 이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하면 안 되고요. 또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롱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을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맨 아래요. 조롱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자, 그냥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40%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세율 적용합니다. 예? 조롱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만 1세대 2주택이면 기본 세율이 몇 프로? 10% 할증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20%를 할증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조정상 지역 내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주택에 대한 세율이 달라집니다. 넘어갑니다. 656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5번에 기타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타 자산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타 자산 그러면 그 옆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아니면 기타 자산 옆에다가 자 보세요. 기타 자산 옆에다가 여러분이 그 기타 자산은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를 적어 놓는다면 자 보세요. 기타 자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세율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타 자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그 예를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골프용권이요. 자, 우리가 기타 자산 그러면 어떤 게 기타 자산이었냐? 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기타, 자, 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대표적으로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골프용권 딱 적어놓고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에요. 좌우지간. 보유기간 관계없이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기타 자산 나왔다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골프용권 기타 자산이니까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에서 42%. 아셨죠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파생상품과 7번 주식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지문에 혹시 주식과 파생상품 세율이 나와도 그런 것들은 장식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근데 문제를 한번 풀고 좀 가야 되겠네요. 보유기간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또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를 봅니다. 다음 중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2020년도 7월 1일에 국내 소유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하고요. 왜 제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지금 하냐면, 왜냐면 중과세율,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여기 이제 올해 6월 30일까지 자 양도한다. 그러면 아까 조정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자,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중과세율도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고요. 자, 봅니다. 1번이요. 조정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자, 기본세율 6에서 42%에 1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그죠? 요거 기본세율의 10% 할증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법령이 정하는 거는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봤죠?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하니까 몇 프로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하면 몇 프로입니까? 50% 양도세 세율입니다. 40%니까 틀렸죠? 1년 6개월 보였어도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조정상 지역이 아니면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잖아요. 그런데 조정상 지역이니까 무조건 50%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요거. 물론 아까 예외가 있었죠. 조정상 지역 공굴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거나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부장권, 다른 부장권 없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 아니면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아, 그랬잖아. 아까 금방 봤는데 지난주에 배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무조건 50%고. 3번 봅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과 1개 조합원 주권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조합원의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니까 1세대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합니까?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면 20%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자, 법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4번 봅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1년 미만 보였어요. 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니까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하고요. 한 세율과 또는 1년 미만일 때 주택은 원래 몇 프로예요? 1년 미만이면 원래 주택은 몇 프로예요? 40%잖아요. 자, 세율을 정해서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럼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비사업용 토지 몇 프로 할증합니까? 10% 할증한 세율.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 통해서 세율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보유기간인데요. 자, 8번이요. 자, 656페이지 요약집 8번 내용을 봅니다.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입니다. 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면서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그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재산 취득일로 본다.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밑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피상속인이 당해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아니에요. 자,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 상속 개시일부터.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언제?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거라 좀 이따가 배워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요. 배운 다음에 봐야 되니까 나중에 보시고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기간계산의 기산점 보세요.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요? 상속개시일이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시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표를 봅니다. 하면 자,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역사가 양도미 취득 시기도 상속개시일, 장특공제 적용 시도 상속개시일로 보기한 따져요. 그래가지고 장특공제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기한이 기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아니라는 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만. 근데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기한 계산해요. 증여특례라고 그래서 이따 배울 건데요.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존미속 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기한이 계산하고요. 자, 근데 하여튼 다 똑같은데 뭐만요?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만 보기한
기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시면 지웠더니 더 지저분해지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이에 대한 양도세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조정상적 아니고요. 피상속의 보유기간이 2년 10개월이요.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5개월이에요. 상속에 대한 등기는 했고요. 양도한 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것을 지금 양도한 겁니다. 자, 상속받아서. 그럴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주어졌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힌트를 드리면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동일한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합니다.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근데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만 가지고 2년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예? 배웠어요? 우리가 이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양도당 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무조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산. 이거 2년 보유했습니까?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보유기간이 아까 봤더니 보유기간이 세율 적용시 빼놓고는 다 언제부터 보유기간 계산했어요? 상속 개시로부터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마 보유한 거예요? 5개월.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지. 이 문제에서 만약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면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열혈사제 시즌2를 제가 김남길이가 나오는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2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왔는데 첫 회 김남길이가 죽어요. 그러면 저는 드라마 안 봐요, 그거. 자, 그냥 끝난 거지, 그냥 그대로. 자, 이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지.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첫 회에 그냥 죽어버려, 주인공이. 그럼 그게 드라마예요, 그게. 여러분, 죽을 듯 하면서 어떻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살아나야지, 여러분들.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한이 상속 개시로부터예요. 얼마 보유했어요? 5개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비과세 못 받아요. 자, 그럼 과세인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등기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우리가 이거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보유기간 그 가격이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는데 상속받은 자산. 양도 가격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격인데 취득 가격을 어떤 거로 할 거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실제 취득한 가격이 얼마예요? 빵원. 그럼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취득 가격을. 그럴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거로 한다고 배웠어요? 예? 자,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속증 당시 개시일 현재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 시가를 말하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서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은 지금 뭐가 틀렸냐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 교재 거기에 요약집에 보면 자,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등기일 현재 X, 양도일 현재 X입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 개시일 현재예요. 8년 전에 상속받았다면 8년 전. 자, 1년 전에 상속받으면 그 1년 전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등기일 현재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장기 보유통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따져봐야 되냐면 장기보유공제 받으려면 항상 머릿속에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지문을 보면 항상 뭐가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3년 보유가 떠올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3년 보유했으면 받을 수 있고 3년 보유를 못했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장기보유공제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상속 개시일. 그러면 얼마 보유한 거예요? 5개월 보유했어요.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보유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눈치를 채요.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여러분들 5개월 보였든 뭐였든 등기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어요.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에서 42%의 초과도진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유기한이 자 주택이니까 1년 미만이면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40%고 주택 1년 이상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42%입니다. 자, 이거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상속받은 자산? 예? 5개월 보유했어요? 아, 끝까지 오답으로 밀고 나가네. 자, 아니 이제 다 틀렸으니까 5번은 답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 눈치가 있어야지. 아, 여기 다 틀렸어. 그러면 5번은 보나마나 5번이 답이지. 자, 여러분 봅니다. 아까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다 언제 시작됐어요? 상속 개시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아까 다 상속 개시일부터.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중심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에 기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얼마 보유한 거예요, 지금? 자,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에 기산하니까 2년 10개월에다 5개월이니까 한 3년 3개월 보였죠?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주택은 6에서 42% 초과준세를 적용해서 산출세를 계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 보유에 기산했으면 5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40%였겠지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에 기산하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초과준세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9번입니다. 656페이지 9번 비사업용 토지 관련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요약집을 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10%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죠? 일반적인 토지보다 10% 세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2번 장기보증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기본공제도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657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요.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화면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지역은요, 조정대상 지역과 달라요. 조정상 지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지정지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정지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투기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투기지역을 의미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투기지역이라고 나올 가능성보다는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럼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투기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요.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잖아요. 그죠? 원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인데 여기에다가 10%를 할증을 해요. 10%를. 예?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자 기본세율에다가 10% 원래 할증한 이 세율에다가 10%를 또 할증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본세율이 몇 프로를 할증하는 거예요? 20% 할증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26에서 62%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요. 깊은 내용인데 처음 배우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이 경우 여기 봅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 기본세율 여기에 10% 할증하고 또 여기 10% 할증한 가산한 세율 즉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한 그 세율에다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 자 근데 비사업용 토지가 원래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잖아요. 자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들어가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기지역, 자,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자,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몇 프로를 할증한다, 실질적으로 20% 할증하게 됩니다.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한 요 세율에다가 또 몇 프로? 10%를 할증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20% 할증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요거를 알아둡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첫 번째 줄이라도 밑줄 쫙 그어놓습니다.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657페이지 기본세율에 10% 할증한 요 세율에다가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자, 이걸 밑줄 쫙 꺼놓고요.
그리고 비삼용 토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16번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 또 반복이 되어 있네. 왜? 16번에 편집하면서 뭐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반복이 되어 있네. 자, 그래서 16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9번을 없애던가 뭘 없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나왔네요. 9번을 없앴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9번을 없앴어야 됐네.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나 해놓습니다. 요게 29회 시험 때 부동산 미등기 양도 시 요거 양도세 관련한 내용을 요것을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가끔 독립화 문제로 나오는 건데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30일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나오면 이게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했을 때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부동산 미등기 양도했을 때 보겠습니다. 자, 불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팔았다. 그럼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줍니다. 먼저 교재 요약집을 봅니다. 실거래가 양도세 계산하고 장기부동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미등기 양도된 자산은 양도차익이 1억이면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다? 1억. 그래서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합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양도차익이 1억이다.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과세표준 금액이 그대로 1억이고 거기다가 세율은 몇 프로 곱해? 70%. 그래서 산출세액은 1억에 70%는 얼마? 7천만 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최고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도 배제되고 감면도 배제됩니다. 둘 다 배제되고 또 박산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감한 추계 방법으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입니다.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일가에 등기된 것은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1,000분의 3, 0.3%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불이익은 있습니다. 등기된 건 3%인데 얘는 0.3%만 인정합니다.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요. 다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박스 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요. 자, 여러분 미등기 양도했는데도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장투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 거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약집 657페이지. 다음 중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이요. 비과세 대상 농지요. 자,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되잖아요. 농지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얘는 그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에요. 검증받은 애들이지. 왜냐? 비과세 요건이 있었잖아요. 농지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 요건이 있었는데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한다. 이런 요건이 있었잖아요. 또 자, 동그라미 2번 감면 대상 농지, 8년 제촌 자격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대토하는 농지는 원래 얘네들 그 비과세 감면 요건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래 하나의 그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요건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장기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단기 X에 넣으세요. 장기 할부 조건 출간 자산으로서 그래서 장기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단기 X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 출간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능한 자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데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했습니다. 자, 어떤 자산을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 거래했습니다. 그럴 때
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도자 입장에서 첫해 할부금 딱 받고 을한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예? 아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 신뢰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받을 게 앞으로 할부금 받을 게 한 열 몇 번 남았는데 첫해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싹 넘겨줘요? 예. 뭘 믿고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장기 할부 조건을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주니까. 자, 그래서 자, 등기 정당한 사유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 더 중요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이런 경우는 등기 의지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 장토공제 기본제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또 체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요, 이게 무허가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췄는데 근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그 경기도 평촌인가 어디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강생 많은 곳에서. 아니, 저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권 갖췄을 때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등기 의지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데 뭐 어쩌고 막 그랬어요. 자, 교수실을 다음에 쉬는 시간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무허가 주택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규를 있잖아요.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데 갔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까 나보고 어쩌라고 있지. 그 얘기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받지 않은 등기를 자산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6번과 7번 여러분 그 교재에서 거기서 6번과 7번 있잖아요.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동그라미 6번. 그리고 읽어볼게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 7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 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 이게 한 3년 됐나? 2, 3년 됐는데 추가된 건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 의지한다. 이렇게 알아들어갔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근데 이게 이제 29회 시험 때 요 7번이 지문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자,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 주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였었는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럼 됐고 6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18번 테마에다가 여러분이 올해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별표시를 3개 합니다. 이거는 지난 순환까지 안 배웠어요. 오늘 이번 순환에 처음 배웁니다. 처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